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런 곳에 사연 보내는 것이 처음이지만 그래도 뭔가 털어놓고 하소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저희 남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전 남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좀 이골이 나려고 해요. 내 편도 아니고 남의 편만 되는 인간과 왜 같이 살고 있는 건지 여러모로 아이러니해서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게 된 모든 원인의 시작은 그날 밤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자겠다고 침대에 누웠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11시쯤 나간 사람이 새벽을 꼬박 지나 5시가 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저는 잠깐 새벽에 깼었는데 그때도 옆에 이 사람이 없어 놀랐지 뭐예요. 그러고 새벽녘에 들어와서는 엄청 죽을 상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확실히 보통 상황이 아니긴 했어요. 저기, 누나 말이야. 이혼하게 된 것 같아. 누나랑 엄마 아빠랑 다 지금 죽을 맛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뭐? 아니 왜? 애들은 어쩌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무슨 일이야? 싸우고서 이혼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뜸 그냥 이혼으로 넘어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엄청나게 쉬어대더니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어깨를 으쓱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깨가 축 처져서는 힘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매형이랑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긴 했었잖아. 맨날 그렇게 싸우고 애들 앞에서도 아주 사단을 내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된 것 같아. 누나한테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키운다고 아주 악을 써댄다는 거야. 누나 진짜 힘든 것 같아.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저도 조금은 정신이 들어서 이제서야 현실이 온몸에 와닿는 느낌이더라고요. 평소 잘 싸우기도 하고 툭하면 형님은 우리 집에 와서 자기 남편 험담을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맨날 둘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나 싶을 정도로 평소 사이가 안 좋긴 했었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혼할 리는 없을 거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유가 뭔데? 그동안 싸우던 게 터진 거야?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부부가 자주 싸우고 할 수 있지만 거긴 고모부님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시잖아. 애들 돌보고 한 건 형님인데 무슨 애들까지 다 놔두고 나가라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누나가 자세히 말은 안 하고 그냥 속상한지 내리 울기만 하고 술만 마시고 있잖아. 맨날 싸우는 거 지쳤다나. 더 이상 너랑 엮이기 싫다면서 자꾸 누나한테 이혼하자고 안 해주면 가만 안 있겠다고 악을 쓴대. 애들도 자기가 데려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누나를 윽박질러대니 어떡하냐고. 이쯤 되니 저는 시부모님 반응도 궁금해지더군요. 왜냐면 딸이라면 죽고 못 사는 시어머니와 어머니와 아버님이라 저런 상황을 알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엄마 아버지는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남자가 저렇게 싫다고 못 살겠다고 쫓아내면 나오는 수밖에 없다나? 근데 사실 그렇잖아. 저렇게 마음이 돌아서서 혈안이 된 사람을 어떻게 돌리겠냐고. 저렇게까지 한사코 이혼하자는 이유가 뭘까 싶어 혹시 고모부님에게 여자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뭐 어쨌든 알려진 상황으론 그런 내용 절대 없으니까 쓸데없이 추측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우니 누나도 툭하면 이혼하네 마네 소리 했잖아.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 그리하여 거의 사실화되어버린 형님의 이혼이란 저에게 있어서도 썩 듣기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는 형님을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싫고 마냥 고소하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건 정말 큰일이고
게다가 애들 키우는 가정이 저렇게 둘로 쪼개지는 건 애들에게도 못할 짓이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 자체가 이혼 가정이었기 때문에 애들 생각부터 나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형님은 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모양이지만 생각보다 일은 커지고 있고 유난스러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확정된 결과처럼 보였어요. 마음이야 형님 쪽으로 기울어 좀 도와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지식이 없다 보니 저도 뭔가 더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사이 결국 현실은 야속하게 끝을 맺게 되었어요. 끝끝내 형님은 애들을 다 자기 남편 쪽으로 보낸 채 가진 것 하나 없이 모든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더군요. 이전에 듣기로도 워낙 그쪽 시댁 사람들이 보통 아니고 엄청 악랄하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몇 번 누나 때문에 들락날락거리더니 아주 눈을 이글이글 거리면서 분을 못 감추더라고요. 그쪽 어르신들 그래도 어른 취급해드리려고 했더니 장난이 아니야. 아주 어찌나 삿대질을 해가면서 뭐라고 하던지 누나 혼자 안 보내고 내가 따라가길 잘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이혼하고 혼자 된 자기 누나를 너무 안쓰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나라도 형제가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 저 역시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평소에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도 있고 자기 특유의 아이들 공부법이나 육아법, 남편 자랑하려고 의시대던 형님이었는데 완전히 저랑도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뭔가 내세울 것도 없다고 여겨서인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본인의 상처가 너무 클 때라서 그런지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시댁 한쪽 방에 틀어박혀 도통 나오려고 하질 않는다고 들었어요. 중간에 어머니한테 전화도 받게 되었답니다. 네 형님, 하여간 지금 아주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나 보다. 제가 그러면 나는 어쩌겠어. 나는 정말 찢다 못해 왜 살아있는가 싶을 정도로 환장하겠다. 니네가 좀 가끔씩 들여다봐라, 응? 이처럼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저도 인정하는데 도통 저랑 연락이 안 되고 본인 동생인 제 남편과만 닿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약간 서운했는데 며칠 지나 남편의 전화를 받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여보, 나 잠깐 엄마네 갔다 올게. 진짜 미치겠다 정말. 퇴근길에 갑자기 걸려온 이 전화 한 통에 전 순간 놀라서 애들 밥 먹이다가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차에 밤늦게 들어온 남편으로부터 겨우 정황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내내 술만 마시고 우울증으로 약 먹고 계속 죽네 사네 어쩌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분노를 왜 본인의 부모님에게 풀어대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그렇게 해소를 해댔나 봐요.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은 또 자식이랍시고 애 잡을까봐 야단도 크게 못 치고 결국 남동생인 우리 남편이 뛰어가서 수습을 했나 봐요. 이것저것 던져대며 짜증 부리고 울고 토해내는 자기 누나를 달래고 정돈을 하고 왔다나요?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들 저만한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네요. 저희 엄마는 이혼했을 당시 저에게 조금 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한편으론 우리 엄마 생각을 하면서 형님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들 드러내건 안 드러내건 저런 감정들을 갖고 꿋꿋이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며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다가 불편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댁에 갔답니다. 가서 깜짝 놀라는 형님을 데리고 억지로 챙겨 입히고 나가서 밖에서 밥도 사 먹고 옷도 한 벌 새로 사드리고 했어요. 나가 있던 내내 말도 안 하고 뚱에 있었지만 그래도 간만에 이혼과 관련된 어떤 화제도 꺼내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랑 형님과 단둘이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딱히 고맙다거나 어쩌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때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예상한 반응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와 시간을 보내고 온 저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 거기 다녀온 거야? 근데 누나가 지금 사람 많고 정신없는 데를 안 좋아해. 혹시나 누나 신경 건드릴 만한 얘기는 안 했지? 지금 보통 예민한 게 아니라서 나나 엄마 아빠 다 조심하고 있어. 마음 써주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장소도 잘 알아보고 복잡한 데 데려가고 그러지 마. 다음에는 영화나 한 편 보여주는 게 어때? 이번에 새로 나오는 영화 있던데 그거는 누나가 좋아할 수도 있어. 저는 이쯤에서 약간 기분이 상해서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반찬에서 실컷 돌아다녀주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일단 그 수고 자체는 인정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남편은 품평회를 하듯 제가 자기 누나와 보내고 온 스케줄을 점검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넘어가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그게 자기 얘기를 오케이 한 줄 알았나 봐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당신이 누나한테 메시지 보내서 영화 보러 가시겠냐고 말씀드려봐. 간 김에 근처에서 좋아하시는 칼국수 집도 들리자고 하면 누나가 움직일 수도 있어. 아마 거기 가고 싶은데 말을 못했을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다 주문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남동생 결혼 관련해서 할 일도 많고 그쪽도 신경 써야 하는데 남편은 저한테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각자 형제들 챙기는 건 정도껏 알아서 해야지. 본인은 친정쪽 처남네 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저런 얘기를 용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바쁘다고 얘기를 종료했더니 이 인간이 급기야는 선을 넘더라고요. 듣고도 정말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아니, 왜 표정이 그래? 지금 누나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우리가 누나 신경 많이 써줘야 돼. 기껏 기분 풀어준다고 정신없는 곳 데려가면 누나가 마음이 풀리겠어? 분위기 파악 좀 잘하고 제대로 계획을 잡고 잘해줘야 좋은 소리 듣는 거야. 그래도 우리 누나가 윗사람인데 힘든 일이 있어 보이면 당신이 당연히 잘 맞춰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돼 얼굴을 잔뜩 찌푸렸고 기분 좋게 도리를 다하고 왔다고 생각했던 이날은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되었어요. 결국 본인은 저에게 마구 짜증을 퍼붓더니 본인 속 시끄러운 거 안 알아준다며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놔두었는데 이거 냅뒀더니 종횡무진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멋대로 마구 흘러가더라고요. 며칠 뒤 대뜸 이렇게 통보를 하지 뭐예요? 나 부모님 모시고 누나랑 같이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 좀 다녀올게. 기분 전환도 할 겸. 엄마 아버지도 누나랑 붙어있는 거 숨막혀 하시거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러면서 금방 채비를 해서 다음날 사라져버렸고 저와 아이는 아주 어정쩡하게 집에 남아 주말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곧장 또 얼마 안 돼요. 해외여행까지 예약을 해버린 거예요. 누나가 베트남을 못 가봤다잖아. 이번에 애들이랑 가려고 했다가 다 취소해버렸다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는다면서 통곡을 하더라고. 가족들끼리 가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예약을 했어. 어차피 당신은 갑자기 휴가 내서 갈 수도 없고 내가 잘 모시고 갔다 올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당연히 저 말을 듣고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내겠어요. 남편이 즉흥적으로 예약을 한 거라 항공료며 호텔비며 다 비쌀 텐데 이걸 그냥 자기가 부담하겠다면서 어디서 그런 비상금이 있는 건지 그냥 훅 진행해버리더라고요. 여전히 저와 아이는 뒷전으로 한 채 그냥 자기 엄마 아빠 누나랑 3박 4일로 베트남 여행을 가버렸지 뭐예요. 갔다 와서는 자기 피곤하다는 둥 놀아달라는 애한테 짜증이나 내고 참 여러모로 불만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저에게 자기 누나가 아프니 이해하라고 하는데 더 뭐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하지만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운다고 이런 일들을 용납해 주었더니 갈수록 꼴이 사나워지더라고요. 아예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누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대는 거예요. 응, 누나. 아, 그래.
돈 확인했지? 누나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도 사 먹고 하라고 30만 원 보냈지. 그래. 이번에 그쪽에 좋은 브런치 카페 많이 생겼다더라. 드라이브도 하고 팍팍 쏘고 와. 아니 잠깐,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그럼 어차피 내가 내일모레 엄마네 가니까 그때 봐줄게. 건드리지 말고 놔둬봐. 너무나 당연하게 저런 돈을 툭툭 누나한테 용돈으로 보내고 있지를 않나. 저한테 상의도 없이 주말에 시댁 약속을 잡아버리질 않나. 모든 게 다 자기 멋대로였어요.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도 벽과 대화하는 것처럼 꽉 막혀서 도통 말이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누나가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한 게 어디 뭐 자주 있었어? 이혼한 지 지금 몇 달도 안 됐어. 그거 조금 내가 챙기고 우리 가족들 신경 쓰는 게 그렇게 안 있고 당신은? 이렇게 곧장 방패로 막아버리면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이때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엄청 추스르고 시댁에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또 외식을 하자면서 근교에 있는 닭볶음탕 집에 가게 되었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선불 결제하는 곳이었는데 남편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저보고 빨리 결제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이번엔. 그동안 내 용돈 다 갖다 쓰고 돈도 없단 말이야. 생활비 준 거 있잖아. 그 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아이 뭐해. 지금 여기 결제 기다리시잖아. 이러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한테 짜증까지 내고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 카드를 내어 예상에도 없던 20만 원을 냈어요. 애 포함 6명인데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닭볶음탕도 비싼 집에 가서는 1인분에 몇 마리 있는데 그걸 또 추가로 더 시킨 거예요. 이 부분도 짜증나는데 더 가관이었던 건 형님과 그런 형님을 옴짝달싹 모시는 시댁 가족들의 태도였어요. 한창 가운데서 지글지글 끓어가는 닭볶음탕 판을 보며 이제 익혀서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면서 받으러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하고 숟가락을 뜨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얘, 네 형님 전화 받으러 나갔잖아. 좀 기다려라. 그것도 기다리기 힘드니? 다 같이 먹어야지. 넌 뭐 걸신 들린 것 마냥 곧장 숟가락을 갖다 대. 전 이 말이 너무 상처였던 게 알 거 다 알고 기발군 우리 딸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엄마, 할머니는 맨날 왜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해? 나 아까 너무 속상했어. 엄마 밥 못 먹게 해서 엄마가 실망한 표정 짓는데 나 너무 눈물이 났어. 딸의 말을 들으니 더더욱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 그때 전화 받으러 나간 형님은 정확히 15분이 지나서 들어왔고 닭볶음탕은 늘어붙기 직전에 꺼버린 상태였답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서 저는 남편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도통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어떤 말을 해도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성의하게 대답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갈수록 날선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저 역시 일방적으로 당하기 싫어 쏘아붙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나마 뭐 눈치라도 챈 건지 남편도 시댁에 혼자 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닌데 자기 누나 문제는 누나가 좀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갑작스레 밥 먹자고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갈 마음도 아니었지만 일단 부모님들이야 우리 부부의 냉전 상태를 모르시니까 애써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헌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날 괜히 부른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좀 시기적으로는 너무 빠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였어요. 저기 말이야, 진즉 얘기하려던 건데 일이 그렇게 됐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 이 집 말이야, 니네 누나한테 증여해 주려고 한다. 순간적으로 전 띠용 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왜냐면 아니 뭐 제가 그 집을 온전히 받거나 갖고 싶었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어머니는 그 집에 대해서 아들, 딸 나눠서 증여해 준다고 목이 닳도록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그걸 전부 자기 딸한테 몰아준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 반응은 완전히 찬성이라면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얼마나 끄덕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엄마 그건 당연히 누나 줘야지. 누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 혼자 살아남기 힘드니 집 증여해줘야지.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이때 저는 불편한 게 왜 없냐고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은 나중에 부모님이 증여해 주실 집 믿고 대출을 꽤 받아서 산 집이거든요. 그리 크지도 않지만 학군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도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니네 도와준다고 얘기하시더니 그걸 자식 하나한테만 다 몰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변변찮은 벌이에 저 역시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그리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남편은 뭘 믿고 저러는지 너무 답답했어요. 심지어 결혼도 우리가 더 일찍 했고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각종 부산스러운 일들은 다 떠맡아서 하는데 왜 몸만 쏙 드나들던 형님은 저렇게 대우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혼하고 힘들어서라고 하니 제가 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또 저한테 혼수를 드시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이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너 말이야, 우리 혜진이한테 잘해야 돼. 형님이니까 더 깍듯이 모시고 이런저런 힘든 일 있으면 더 잘 보살펴줄 생각을 해야지. 혹시나 만만히 보고 그러면 큰일 난다. 네가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와중에 이혼한 딸을 자기 며느리가 무시할까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투부터 기가 막히더군요. 이때 너무 속이 시끄럽고 거북해서 한숨을 호흡하고 쉬었는데 순간적으로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돌진하지 뭐예요? 잠깐, 너 왜 한숨 쉬냐? 아주 불만이 많나 보네? 엄마가 누나 집 준다는 게 그렇게 싫어? 어? 대답을 해봐. 네가 왜 짜증을 내는데? 이 말에 시댁 가족들 일제히 저를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도 꼭 아니라고도 말하기엔 애매한 기분이고 모든 게 다 짜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대충 마무리 짓고 시댁을 나와버렸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매일같이 어머니는 자기 딸 좀 잘 챙기라며 전화를 걸어댔고 남편은 매주 주말에 가는 것도 모자라 평일 저녁에도 툭하면 자기 엄마네 가서 밥을 먹더군요. 가는 김에 자기 딸도 데려갈 것이지 자기 몸만 쏙 가고 말이에요. 근래 모든 내용의 주어는 전부 자기 누나였고 본인이 꾸려낸 가정인 저와 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중간에 애가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써야 한다고 했더니 안과 데려가 보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침대에 벌렁 누워 자는 거예요. 점점 제 속을 긁기만 해대는 환경들과 집 대출이랑 이것저것 숫자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게다가 직장에서는 얼마나 또 상사가 스트레스를 주던지 양쪽으로 힘들어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초반에는 이런 속사정을 친구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혼자 끙끙대며 앓다가 하소연을 해보았답니다.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거긴 익명이고 글 한번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거니 부담 없이 제 사정을 적어봤어요. 그런데 참 제 맘 같지 않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그들 보기에 못됐던 건지 엄청난 욕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시댁 재산이고 그거 본인들 마음대로 증여해주겠다는 건데 왜 님이 아쉬워하냐면서 못된 며느리라는 글들이 잔뜩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놀라고 민망스럽고 뭔가 수치스럽기도 해서 글을 얼른 지워버렸네요.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가 싶어 결국 좀 부끄럽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친구 역시 비슷하게 답을 하길래 전 완전히 귀가 팍 꺾여버렸답니다. 솔직히 사람인지라 아쉬울 수는 있지. 그런데 막말로 네 엄마 아니고 네 신혼의 엄마잖아. 엄마가 자기 딸 증여해줄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기분이 나쁘려면 너보다 그 집 핏줄인 남편이 반대해야 하는데 동의했다며. 그럼 네가 아쉬워할 건떡지도 모두 없는 거잖아. 구구절절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없기에 저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 저에게 친구는 뭔가 번뜩 생각이 났다는 듯 계속 묻더라고요.
있잖아. 근데 좀 이상한 게 니네 시부모님은 왜 벌써 증여를 해? 그 집에서 신우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신우한테 그 집을 주신다고?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하시게? 니네 시부모님들 아직 칠순도 안 되고 젊으신 거 아니야? 왜 본인들 채비는 안 하신대? 하긴 너도 그 정도면 시댁 돌아가는 상황 잘 모르는 것 같긴 하다만. 저 역시 여기까지 듣고 보니 브랜드 아파트인 시댁 재산과 학군지 등등 이런 것만 따지다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뭔가 싶었어요. 딱히 큰 의미도 없고 막말로 내 거 될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하겠지 싶더라고요. 결국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날 여러모로 몰아치는 채찍 얻어맞고 나름 정신을 차린 고로 이후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기 여보, 당신 말 맞다나 부모님 재산은 자식인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아. 형님 힘드실 텐데 지금처럼 잘 챙겨드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면서 밥도 잔뜩 진수성찬으로 차렸으니 당연히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려나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슬쩍 얼굴을 찌푸리더니 여전히 대꾸가 없는 거 있죠? 먹는 내내 달그락 탕탕거리면서 미간이 구겨진 걸 보니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대체 왜 신우 이혼 이후로 우리 가족까지 긴장하고 계속 이렇게 삐걱거리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지나 참 인생이란 게 쉽지 않단 생각만 하며 아무렴 애들 뺏기고 순식간에 가정을 잃은 신우만 하겠나 하고 마음을 바꿔보았어요. 제 딴에는 이전처럼 또 밥이라도 만난 데 가서 같이 먹고 얘기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맛집 몇 군데를 알아둔 다음 간만에 퇴근하고 애 밥 먹이고 그렇게 쉬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제부터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거죠. 갑작스레 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문 앞에 택배가 우당탕하고 도착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열지도 못할 정도로 큰 박스들이 집 앞을 잔뜩 메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여섯 개가 되는 박스들이 큼직한 사이즈로 꽉 채워져 있어서 빠르게 택배 송장을 확인했어요. 당연히 잘못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송장 안에는 전부 우리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한 뒤 대체 뭔가 싶어서 박스 하나부터 뜯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안에 옷들이 접히고 개어져서 꽉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생뚱맞게 웬 옷인가 싶어 다른 박스도 뜯어봤는데 무슨 헌옷이나 중고옷 장사하는 집도 아니고 이런 옷더미 박스가 전부 6개나 와 있던 거예요. 대체 이게 뭔지 약간 예민해진 상태로 옷들을 열어보던 중 얼마 안 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뭔가 익숙한 집 냄새 같은 게 코에 들어오는데 이게 뭐지 한참 떠올려 보았답니다. 게다가 점점 눈에 익는 옷들도 보이고 그걸 계속 손으로 잡아서 들춰보던 중 드디어 저는 이 옷더미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박스 안에 접혀있던 한 옷가지를 보니 가장 최근에 제가 제 손으로 구입했던 어머니 생신으로 사드린 아울렛 명품 잠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어머니 옷이었던 거예요. 확신을 갖고 다른 상자들을 뒤져보니 대충 어머니나 아버님 옷 같은 옷가지들이 쭉쭉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걸 알아차린 건 알아차린 거고 대체 이게 왜 우리 집에 왔냐는 거죠. 이 모든 게 남편 이름 앞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니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이죠. 아, 그거? 그 박스들 엄마 아버지 집 맞아.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실 거니까 내가 보내놨어. 그게 지금 왔구나. 잠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아버님이 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건데? 나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뭔 말이냐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끊고 대강 얼버무리려 드는 거예요. 아이 참, 사람 바쁜데 왜 이렇게 길게 말하게 만들어. 누나가 부모님 집 증여 받았다고 그 집 들어올 거잖아. 그럼 엄마 아버지는 어디가? 우리가 모셔야지. 전 여기서부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머리 뒤가 지끈지끈하게 아파오면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그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 같이 사시면 안 되는 거야? 왜 갑자기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데? 잠깐, 당신 뭔가 말이 너무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알아? 이 집 당신이랑 나랑 공동명의고 같이 얻었어. 왜 이런 걸 상의도 안 하고 정해? 내가 물어볼 때까지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이쯤부터 남편은 약간 움찔했는지 말을 빠르게 못 이어가고 잠시 틈을 두더군요. 본인도 이렇다 저렇다 대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린 채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날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퇴근 후 집에서 남편을 만났고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상자 당장 반송해. 부모님 들어오시는 거 반대야. 절대 안 돼. 나는 그렇게 못 있어. 저 역시 평소답지 않게 완전 이성을 잃고 뭐라 하는 거라 남편에게 좀 씨알이 먹힐까 했더니 이 인간도 완전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며 왜 반송하냐고 이제 부모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전 이쯤에서 숨을 훅훅 쉬어대면서 말했어요.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있잖아. 그럼 당신도 나가. 내가 왜 당신 멋대로 결정한 걸 다 뒤집어 쓰고 힘들게 살아야 해? 당신한테나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이야? 우리 엄마는 어쩌다 한 번 와도 그렇게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인상을 써대면서 어떻게 당신 부모님이 여기 와서 산다는 결정을 당신 멋대로 해?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 저도 참 어떻게 제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줄줄이 퍼져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러고도 얼마나 한이 맺혀있던 건지 그간 참았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아파트를 형님 혼자 고이 살라고 거기 살던 어른들이 다 쫓겨나와서 이 작은 30평대도 안 되는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녀 줄줄이 사는 게 맞는 거야? 나 이거 무조건 반송할 거야. 반송 안 하면 당신도 각오해. 당장 반송하라고!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 누나가 언제까지 혼자 살겠냐며 아주 어줍잖게 받아치는 거예요. 전 아주 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형님 말이야. 지금 혼자 되신 지 1년도 안 됐고 그럼 막말로 누군가랑 나중에 인연돼서 살기까지는 부모님이랑 당연히 같이 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누나 혼자라고 여자 혼자 됐다고 걱정할 땐 언제고 혼자서 그 큰 집 사는데 위험한 건 걱정 안 돼? 그리고 부모님 거취 문제도 남매가 다 같이 의논해야지 왜 우리만 덮었어야 하는 건데? 여기까지 멍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이제서 좀 말을 꺼낼 숨구멍이 생겼는지 뭐라고 중얼대는 거예요. 글쎄, 그 집에 누나 혼자가 아니라 들어올 사람이 있다나요? 처음에 저는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고 잠깐 멍해 있던 사이 남편은 거듭해서 말하더라고요. 사람 들어올 거다. 누나 혼자 아니다. 라고 계속 해대길래 겨우 입을 떼어 물었어요. 뭐야? 그럼 형님이랑 고모부님 다시 재결합하시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실감이 잘 안 났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참 말을 안 하고 자꾸 너저분하게 끌다가 매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며 아주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도통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라서 잠깐 멈칫해 있다가 그렇게 남편과 현관문에 선 채로 자초지종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듣는 사이에서도 저는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라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같이 살겠다는 남자가 있고 심지어 그 남자랑 같이 살아야 해서 일명 재혼 살림을 위해서 시부모님이 나오신다니요. 보통 아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올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와중에 내 남편이란 작자는 계속 말을 웅얼거리고 시원스레 안 하고 그냥 어찌어찌 그 남자가 형님을 엄청 따라다니고 능력은 썩 좋지 않지만 이래저래 둘이 마음이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기왕이면 짝 있을 때 얼른 둘이 같이 살게 해야지 혼자 놔두면 큰일 난다며 저렇게 설레발을 피워대시는 건가 봐요. 이러니 더더욱 빨리 집을 비워주고 나오신다는 건데
이 내용이 자기들끼리야 이해가 될지언정 저한테는 마치 다른 낯선 물체가 사려와서 닿는 듯 조금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크게 티가 났던 건지 남편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허나 정말 듣고 보니 가관도 아니고 너무 기도 안 차는 내용이라 몇 번이나 눈을 껌뻑거리면서 얘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전 이때까지만 해도 더 놀랄 내용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열렬히 형님을 쫓아다니는 그 남자는 이미 지금 만나서 새 연애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얼간이 같고 얼떨떨하게 느껴지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려 심지어 결혼 생활하고 있던 중에 눈이 맞아떨어진 사이였다더군요. 뭐 어디 헬스장에서 코치와 손님으로 만났다는데 상대 남자는 나이도 6살이나 더 어리다고 하고 듣고 보니 능력도 뭣도 돈도 없고 하여간 그런 애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꼬레치 누나라고 기어코 불륜이란 단어는 입에 안 올리고 슬쩍 스쳐가면서 무슨 단어 유추하기도 아니고 계속 빙빙 돌려가며 말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니 100번 애매하게 말한데도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 형님은 결코 억울하게 이혼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불륜 저지르다가 본인 남편인 고모부한테 처음 걸렸고 그때는 봐주겠다고 당장 헤어지라면서 경고를 받았다네요. 그때 울며 불며 빌어서 해결했는데 그 뒤로도 못 잊고 서로 비련의 사랑을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 꼴을 당한 남자가 왜 참고 있겠어요? 아무리 고모부가 술 들이퍼가며 마시고 늦는다고 한들 월급 제값 갖다 주고 애들이랑은 잘 놀아주고 그럭저럭 형님한테 선물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술 외에는 그렇게 트집도 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와이프가 2번이나 자기를 배신하고 딴 남자랑 놀아나는데 어떻게 참아주나요? 그러니 애들 다 뺏고 돈 한 푼 없이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제가 속해 있는 입장이 저 죄 없는 고모부네 쪽이 아니라 불륜 저지르고도 저렇게 세상 억울해하는 형님 쪽이라는 게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놈의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적당히 굽어야지 저러다 부러진다는 걸 모르나 봐요. 와중에 지 누나랑 눈 맞은 그 어린 놈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니야. 지 때문에 우리 누나 이혼당한 거 너무 안쓰러워하고 그렇게 죄책감을 느껴. 맨날 들여다보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애가 형편도 여의치 않은데 뭘 그렇게 사다 주고 버는 족족 누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지금도 틈만 나면 배달 알바하고 노가다 가고 젊은 애가 이악 물고 엄청나게 일한다잖아. 그렇게 싹수가 노란 애는 아니야. 진짜 듣고 있자니 제 머리가 이상해지는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더 이상 귀 열고 듣고 있기도 심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무슨 결혼 안 한 순결한 남녀의 눈물 나는 러브스토리인 줄 알겠어요. 저걸 어떻게 순해 보이자 기특한 연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내내 제가 정말 조금도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어서인지 남편은 곧장 자기 누나를 변호하겠답시고 지 매형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매형도 진짜 별로인 인간 맞잖아.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애들 어릴 때 누나가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지는 밖에서 돈 번다고 유세를 떨지 않나. 그러니 누나도 얼마나 속상했겠어. 우리 누나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 쫓아다니는 이상한 똘마니들 많았어. 그중에 능력 있는 형들도 많았고. 그런데 어쩌다가 매형 같은 짠돌이의 꼰대를 만나서 누나가 고생 너무 했지 뭐. 이제라도 인연 찾아가면 된 거고 애들이랑 떨어진 건 가슴 아프지만 나중에 방법이 있겠지. 이건 절대 누나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야. 전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귀도 아려오고 여러모로 짜증이 나서 말을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다 됐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절대 반대야. 들어보니 형님이 원인이 돼서 이혼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증여까지 받으셨으면 모든 감당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우리한테 떠넘겨? 남편은 여기서 곧장 얼굴이 벌개지더니 태클을 걸더라고요.
아니,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잖아. 재혼해서 사는 건데 그 사이에 부모님이 껴있으면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누나네도 힘들지. 그러느니 우리랑 계시는 게 편하실 테니까 모셔오자는 거고. 왜 당신은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은 안 해? 진짜 그렇게 생각 없이 대답 좀 하지 마라, 제발. 질린다, 진짜. 전 가뜩이나 계속 화가 나 있던 상태였지만 여기서는 이성의 끈이 툭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나마 잡고 있던 끝말이에요. 눈이 뒤집혀서 목이 쉬는 것도 여의치 않고 마구 악을 썼어요. 뭐? 엄마 아버지? 그럼 나는 저기 있는 당신 딸내미는? 아니 다 떠나서 당신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인 내 생각은 할 줄을 몰라? 내가 무슨 이 집 현관 문고리나 신발장 발판이야? 여기 신고 다니는 슬리퍼만큼도 못하냐고. 나는 인간도 아니야? 감정도 생각도 없고 그저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다 따라다니고 거기도 순종해야 돼? 당신한테는 엄마 아버지고 짠한 부모님이지 나는 불편해. 당신은 우리 집 가면 엄마 한 사람이랑 있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간지 2시간도 안 돼서 집에 가자고 맨날 찔러대잖아. 진짜 뭐 많이면 단줄 아냐 너? 저는 결혼 생활한 이래 진짜 오랜만에 남편에게 반말까지 튀어나오며 물불 안 가리고 고성을 지르게 되었네요. 게다가 뭐? 형님이 어엿하게 불륜 저지르고 애엄마나 며느리 아내 역할 다 못하고 반납하고 쫓겨난 거 아니야? 그런 주제에 어머니는 또 그게 본인 새끼라고 감싸 안으려고 새집 주고 새 남자랑 같이 살게 해주고. 대체 뭐야? 자식 잘못했으면 야단치고 정신 차리라고 내쫓는 게 정상 아니냐? 여태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진짜 집안 꼴 어지간히 우습게 돌아가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 딸 우쭈쭈해서 집 주고 재혼까지 시켜준다 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손해본 노후랑 본인 딸 뒷수습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한테 차례가 오는데? 이때부터 어찌나 목이 메이던지 중간에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 증여받고 어쩌고 할 때는 뭐 남인 주제에 뭘 참견이냐고 쌍심지키던 게 당신 아니냐? 그래놓고 합가할 때는 갑자기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합가를 감당하라고? 똑같은 돈인데 왜 증여라는 말이랑 합가라는 말 차이에 가족이었다가 남이었다가 지금 장난해? 이렇게 왁왁 쏟아내고 있을 때 남편은 그만하라고 옆집에서 듣는다고 눈치를 주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맨날 그따위야. 남의 눈 신경 쓰느라 당신 믿고 온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면박을 줘. 신경도 안 쓰고 방치만 하지. 옆집이 듣건 말건 간에 지금 우리가 합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리고 당신 아까 말 한 번 잘했는데 매형이 누나 힘들게 해서 누나도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릴만 했다고 했지. 그럼 나도 좀 물어보자. 나도 이유야 어쨌건 내 주관대로 내가 힘들면 뭔 짓을 해도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나도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당신 논리대로라면 내가 바람 피우고 몇 번을 걸리고 돌아와도 당신은 참고 나 데리고 살아야 돼. 매형이 그렇게 안 해주고 누나 내쫓아서 지금 짜증난 거 아니야 당신. 그치? 이때 이글거리는 눈으로 얼굴까지 다 벌개진 남편에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얼씨구 100번 양보해서 나 바람은 안 필게. 근데 말이야 나도 형님 따라서 이혼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네. 이혼해서 자식에 대한 책임도 다 덜어버리고 전 남편이랑도 연락 싹 끊고 새 남자랑 새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이혼이라는 게 여자한테 꽤 좋은 것 같아. 어때? 당신도 협조해줄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소란을 떨어? 남편은 이렇게 애꿎은 소리 볼륨만 낮추라고 할 뿐 별 반박을 못하더군요. 전 합가라는 단어 한 번만 더 올리면 우리도 이혼이라고 세게 못 박았어요. 하여간 대충 내용 들었던 걸 조합해보면 아무래도 이혼당하고 그 남자는 자기 그 어린 패기에 상간녀를 책임져 보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초반에는 시댁에서도 사람답게 말리고 야단은 쳤다더군요. 그런데 형님이 이러면 우울해서 죽을 거라고. 다른 남자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남자가 나를 책임진다는데 그거 하나 같이 못 살게 해주냐고 했다네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기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애들까지 못 보게 된 형님이 사고칠까봐 꽤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긴 했었어요. 아마 시부모님의 갑작스런 증여도
본인들이 없을 언젠가에 딸 인생이 걱정돼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자꾸 그 남자랑 살겠다고 징징거리고 사고 친다고 겁을 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나 봐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죠. 그들의 삶이고 그들 부모 자식 관계 간의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 뒤에 본인들의 거처를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함께 생활하게 될 저한테는 조금의 언질도 없는 거냐고요. 멋대로 아들 집에 와서 살면 된다고 결정해버리고 형님도 그 부분은 아예 아무 생각도 없는 게 너무 괘씸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과 저는 열띤 설전을 벌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각각 말도 안 하고 따로 잠들었는데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님이 아무렇지 않게 쳐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침 8시쯤 불쑥 들어오셔서는 배고프다고 빨리 숟가락이랑 젓가락 2번씩 더 얹어서 우리 먹을 밥 좀 달라고 하시더군요. 애지간하면 식사 정도는 차려드리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그 상태로 서서 말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밥이라뇨. 저희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일단 물부터 내오라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뭐야, 못 들었어? 여기 현관에 우리 짐도 있구만. 아, 우리 이제 니네 집 들어오기로 한 거 몰랐냐? 아범이 말했을 거 아니야? 하여간 아들 집 오는데 언제 온다 다 말하고 다녀야 돼? 거 시끄럽고 가서 물이나 얼른 떠와. 전 이때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그래도 내 남편이란 자리에 있는 자를 예의상 한 번은 돌아보았죠. 그런데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전 곧장 애방에 들어가서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있던 딸부터 챙기고 제 방에 들어와서 간단한 짐들을 우르르 챙겨서 넣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그런 상황도 못 보고 소파에 드러누워 버리셨고 남편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제 행동을 응시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곧장 그러고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뒤로 한 채 아이를 재촉하여 짐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는 학교에 보내고 엄마한테 가서 짐들을 맡기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처음에 기겁하시면서 이게 다 뭐고 무슨 일이냐고 성하신데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아주 빠르고 짧게 전달했어요. 그러자 욕을 하시면서 뭐 그딴 경우가 다 있냐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 이후의 일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답답하지만 일단은 잘 풀리길 바라고 있어요. 우선은 이혼 소장 보냈고요.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아주 발작을 하면서 저보고 제정신이냐 묻더군요. 당신 애엄마야. 이렇게 기분에 이끌려서 이딴 거 보내고 그럴 거야? 저번에 당신이 이혼 얘기할 때는 좀 진정하라고 그냥 들어줬더니 이걸 진짜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쳤어 당신? 와, 사돈 낱말하네. 누가 미친 건지 잘 생각해봐. 말 더 길게 하기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 이러고 전화 끊어버리려는 저에게 이 인간이 무슨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지 여전히 허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봐. 당신 기분은 알겠어. 그래,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런데 일단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합가는 이미 정해졌어. 절대 바꿀 수 없는 물살 같은 거야. 당신도 지금 우리 집 상황 알잖아. 누나도 그렇고 엄마 아버지도 나도 전부 속 시끄럽다고. 게다가 당신 그러고 나가버려서 두 분 다 얼마나 심란해 하시는지 알아? 부모님 더 신경 쓰시게 하지 말고 지금 애도 찾고 당신도 찾고 난리시니까 저녁 되기 전에 들어와. 내 말 뭔지 알겠지? 여기까지 들어보니 정말 허허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답이 없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너무 하찮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길게 섞을 말도 없고 그냥 딱 짧게 몇 마디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됐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미안해해. 안녕. 그리고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이혼 진행 중이에요. 여기까지 오니 이제서 현실이 조금 보이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요 근래 많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와중에 형님은 본인 동생이 급 이혼하게 된 거 알고
그것도 부모님 학가 때문인 걸 알고 온갖 신우짓과 선생짓을 하려고 부재중 전화에 장문 문자 폭탄을 해대더군요. 한 20통 걸려올 때부터 차단시키고 시대까지 싹 다 차단시켰어요. 남편과는 이혼 조정일도 의미 없을 거고 저는 무조건 이혼이라는 깃발을 꽂기까지 진행할 생각이에요. 좀 필요한 이야기셨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